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까지 분담금 8천여억 원을 연체 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합의를 한 데 이어 이제는 하다하다 미국산 F-15EX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돈 없다며 팜유 팔아유 하면서 말입니다. 24일 인리 매체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이달 19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방문해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과 F-15EX 구매 등을 논의했는데요. 인리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추가로 전투기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필요성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한 F-15 인리를 제안했다며 해당 전투기는 이전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 통신 장비 등 139억 달러, 약 16조 6천억 원의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수입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F-35가 아닌 구형 F-15를 들여오기로 계약하는 것은 미국 측이 기술 이전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라팔 전투기를 판매하는 프랑스 역시 인도네시아에 100%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사업에서 현재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술 이전에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 측과의 협상에서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건 역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한국은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거부를 확실하게 해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한국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에 완료될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사업과 전투기 완제품 구매 추진은 별개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국내 여론 또한 좋지 못한데요. 네티즌들은 왜 끌려다니는 계약을 하고 있나, 공동개발이라 하지만 우리가 인리치게 받을 기술은 없다, 돈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비판을 쏟고 있어 한국 방사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작년 11월 분담금 비율을 20%로 그대로 유지하되 약 30%는 돈이 아닌 현물을 내기로 하고 공동개발을 계속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측에서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그동안의 계약 불이행에도 이전은커녕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바꿔준 데에 비판받기 충분했습니다. 당시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한국 측에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연치금 모두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상반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팜유 등 현물로 내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팜유가 최근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급등해 수출이 중단된 상황을 맞으면서 현금 현물 둘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분담금은 5년간 미루면서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은 꼬박꼬박 한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인리 기술진 39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인리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을 받지 못한 채 국산 전투기 기술만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인도네시아를 안고 갈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초기 도입분 50대가 확정적으로 이뤄지면 기치 생산 대수가 늘어날수록 관련 부품 등의 생산도 함께 늘어나 KF-21의 개발의 1차 목적인 유지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고 생산 라인을 최대한 오랫동안 가동함으로써 관련 인프라를 유지하고 후속 사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초기 도입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KF-21의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모든 협상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를 그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인리의 초기 도입분 50기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배제해도 괜찮다는 결론으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도 아니며 인리가 한국과 혈맹 수준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꼭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뢰는 그쪽에서 먼저 깼거든요. 이에 최근 국내 추가 양산 20기 더하기 해외 조기 수출 계약 30기를 통해 인리의 블록원 50기가 자칫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공군은 연이은 노후화된 전투기들의 추락 사고로 인해서 조기 교체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존 KF-21 도입 대수를 20대 추가해 총 60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KF-21의 제조 공장에서 찍힌 사진들이 외신에선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해외 외신들은 이 사진들을 근거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실외에서 처음 위용을 드러낸 시기였습니다. 짙은 회색 몸통에
꼬리 날개에는 흰 글씨로 KF-21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KF-21 출고식 때에만 해도 인도네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003호기의 꼬리 날개에는 빨간 머리에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는 콜롬비아를 상징하는 국장인 콘도르 깃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외 군사 매체 에비에이션 온라인에 따르면 한국의 KF-21은 자신들이 꿈꾸는 멋진 미래의 결실을 맺기 위해 수출 고객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KF-21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콜롬비아, 카타르, 터키, 페루, 말레이시아 등의 국기가 그려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F-15 등 타계종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상을 모두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 이에 한국은 타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하였죠. 이미 KF-21 A사 레이더 같은 핵심 부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단독으로 개발했으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인리가 떼쓴다고 해도 기술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라팔이나 F-15를 도입하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기술 이전도 해주지 않으려 하니 협상을 이어가기 싫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상당히 단호한데요. 분담금 지급 방식이나 기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은 절대 없을 것이고 일단 분담금을 완납해야 취재 5기를 넘길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이미 엔진 시험 가동까지 앞두고 있는 KF-21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없는 상황으로 인도네시아가 국제협약에서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이상 추조한 쪽은 인리이며 한국은 오히려 다른 루트로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콜롬비아, 터키, 카타르, 이집트, UAE 등 다양한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이 FA-50을 차기 훈련기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추후 KF-21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첨단 제트 훈련기를 20대 이상 구매할 계획인데요. 이번 콜롬비아 수출 규모는 T-50과 FA-50을 합쳐 최소 20대로 6억 달러, 약 7,580억 규모로 알려집니다. T-50이 많이 팔릴수록 KF-21의 수출 전망도 밝아집니다. T-50과 파생형인 FA-50이 세계 각지에서 얻어놓은 신뢰는 국산 하이엔드 전투기 수출과 관련한 신뢰성에서 큰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두 기종 모두 한국에서 개발했던 점에서 도입된 관련 기술 역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T-50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들이 KF-21의 개발의 토양으로 또 KF-21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도 50계열 전투기의 성능 개량 목적으로 탑재됩니다. 일례로 콜롬비아가 구매 예정인 FA-50에는 KF-21을 개발하며 생산된 한국산 능동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와 공대지 미사일 등이 적용되면서 상품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T-50에 우선 적용된 기술들이 KF-21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가 많아 인력풀의 폭이 넓지 않은 항공 분야에선 되도록 동일한 전자치기의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카이아 한 관계자는 최근 T-50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데 KF-21 개발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T-50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완제기 수출 시 훈련기와 차세대 전투기 수출 패키지 D를 원하는 국가에 맞춤형 제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향후 천여 대까지의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FA-50은 생애 주기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며 이는 역시나 우리 손으로 개발한 KF-21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등 훈련기 및 경공격기인 T-50과 그 파생형들은 이미 성공한 모델입니다. 통상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레코드가 쌓여 후속 사업들에서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요. T-50 계열은 국내에서만 200대가 양산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4개국에 72대가 수출되었습니다. 곧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 등 38대를 추가 확정하면 300대를 넘기게 되는데요. T-50이라는 우리 플랫폼은 계속 진화하며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 자명하죠. 한국 기업들은 KF-16, T-50, FA-50의 제작 경험을 살려 국산화된 임무용 컴퓨터와 각종의 항정 장비와 센서류의 개발 및 향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독자적인 역량을 확보했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KF-21 개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KF-21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공군은 훈련기에서부터 영공수호의 전투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자주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숭고하고 멋진 계획을 지구 반대편의 권력 노름과 어깃장에 무산될 순 없습니다. 불철주야 나라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기술진 및 실무진 공무원들만 스트레스 받고 있는 형국에 한 트위터리아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4가지 단어를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4가지는 어쩌라고, 까던가, 알게모람, 뭐어때용 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서 어쩌라고, 분담금 비율만 좀 더 낮춰주면 족가든가, 자꾸 이러시면 라팔 전투기 계약합니다. 알게모람, 우리 인니와 계약이 파기되면 한국 측도 손해일 텐데요. 뭐 어때요? 이런 말이 있죠. 격이 맞는 사람보다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근데 인니는 격도 결도 안 맞는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